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2년 넘게 끌어온 가자지구 전쟁 종전안이 첫 발을 뗐습니다. 상호 인질들을 전원 석방한 데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럽, 중동 각국 정상들이 모인 가운데 휴전선언 합의문에도 서명했는데요. 하지만 완전한 종전까지 남은 단계에서 난관이 적지 않아 갈 길이 멀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가자 평화안의 의미와 외교적인 함의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팔레스타인 무장정부 하마스가 이제 납치했던 이스라엘 인질 생존자를 모두 풀어냈는데 무려 737일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자 지구로 납치돼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이스라엘 인질 20명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전격 침공을 해서 약 1,700명이 숨지고 그다음에 251명을 인질로 잡아간 지 무려 2년하고도 딱 7일 만입니다. 석방된 이들은 이스라엘 남부 군사기지로 이송이 돼서요. 그리던 가족들과 꿈 같은 상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성사된 1단계 휴전안이 지난 10일 발효된 뒤 72시간 내에 석방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이스라엘 역시 팔레스타인 수감자 약 2,000명을 모두 풀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로써 그 2년 넘게 끌어온 가자 전쟁 종전으로 향하는 첫 단추가 잘 끼워졌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양측 모두 인도주의적인 부담을 덜었다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네. 이번에 풀려난 인질들은 40대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20, 30대 청년들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풀려났거나 구출됐던 인질 약 160명 가까이가 모두 노인이나 여성, 어린이였기 때문인데요. 이 밖에 나머지 인질들은 안타깝게도 억류 기간 동안 피살되거나 질병 등으로 숨졌습니다. 네. 이번 합의에 따라서 이스라엘 인질 중에 사망자 시신도 원래는 모두 돌려보내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요? 뭐 마지막 카드처럼 남겨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마스는 이제 이스라엘 인질 중에 이제 사망한 시신 28구를 모두 돌려보내기로 했는데 일단 4구만 먼저 인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신 모두를 수습하는데 72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를 댔어요. 이스라엘은 이것은 이제 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하마스 측 설명에 납득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 인질들이 이스라엘 군이 하마스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숨진 경우도 있어서 건물 잔해 아래에 시신이 깔려 있다면 그걸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마스가 압박 수단으로서 이것을 쥐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사람이 숨지면 그 육신이 땅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믿기 때문에 시신 매장하는 것을 어떤 그 종교적인 전통에서 최우선 의무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못한다면은 이제 매우 끔찍한 일로 여기는데 때문에 하마스가 이런 것을 그 이스라엘 정부나 또 그 유족들을 압박을 하면서 어떤 그 압박을 가하면서 이것이 추후 어떤 그 압박 카드로 삼는 것 아니냐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인질 석방에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어요. 또 세계 각국 정상들을 불러모아서 가자 평화협정에 서명하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이스라엘 인질들이 모두 석방되면서 이스라엘에서는 환호성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방문을 해서 의회에서 연설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본회의장을 찾았을 때 기립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여야 지도자들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사람 트럼프다 이렇게 외치기까지 했어요. 아주 의기양양해진 트럼프 대통령, 이 새 중동의 역사적 새벽이 왔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is the end of the age of terror and death and the beginning of the age of faith and hope and of God. It's the start of a grand concord and lasting harmony for Israel and all the nations of what will soon be a truly magnificent region. I believe that so strongly. This is the historic dawn of a new Middle East. 대통령이 이어서 이집트로 날아가서 영국, 프랑스, 요르단 등 각국 정상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또 평화협정안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동무들을 연출했고 세계 정상들이 병풍을 친 그런 느낌까지 사실 받았는데요. 이번 가자지구 전쟁이 종전으로 향해 가는 첫 단추를 다시금 깰 수 있었던 것,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역할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취임 즉시 가자지구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그런
그런 의지를 밝힌 대로 열심히 노력해온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 트럼프 1기 정부 때를 돌아보면 2020년에 그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 주요 아랍 국가가 수교를 맺도록 한 그 아브람 협정도 성과를 꼽을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트럼프가 아쉽게도 올해 본인의 희망과는 달리 노벨 평화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내년도는 노려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로써 가자지구 종전 1단계는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완전한 종전이라든지 완전한 평화까지는 아직 좀 멀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유가 뭡니까? 네, 이번 그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평화협정 서명식을 하는데 정작 전쟁의 당사자인 하마스와 이스라엘 측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봐도 약간 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 평화협정의 구체적인 내용도 아직까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은 총 20개 항목인데 이번 인질과 또 수감자 교환은 약 5, 6개 항목으로 1단계에 불과하고요. 향후 2단계를 보면은 하마스의 무장 해제라던가 과도 정부 수립, 이스라엘 철군 등 더욱 어려운 단계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협상 시일도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목표라고 하면 그 하마스의 어떤 정치적, 군사적 해체 수순을 밟는 거고 하마스 입장에서는 그것은 자기들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자국의 안보를 담보할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철군하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특히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 보면은 내각 내에 극우파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뉴욕타임스도 가자 전쟁 종전까지의 난제를 짚으면서 이런 하마스의 무장 해제라던가 가자지구 통치 문제 등의 어려움을 자세히 서술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것은 지난 2년여간의 전쟁으로 팔레스타인에서만 약 7만 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또 부상자도 약 17만 명에 달한다는 것이 팔레스타인 측의 주장인데 이 과정에서 고아가 됐거나 또 팔다리를 잃은 어린이 같은 그런 인도주의적인 문제도 지금 많거든요. 네. 이런 것까지 해결하기까지는 매우 요원한 상황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가자지구 휴전한 그 추진 과정을 보면 미국의 압박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두 손을 좀 든 그런 형국인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를 바탕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을 비롯한 대외 협상에서 더 강경한 자세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이번 가자 전쟁이 약간 평화로 가는 첫발을 뗀 데는 그 미국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힘에 의한 외교가 작동한 모양새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양측 간에 몇 차례 휴전안이 이제 시행되다가도 서로 반발하고 또 파상 공세를 퍼부으면서 정전이나 영구 휴전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타결 가능성이 적었던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것, 트럼프식 힘을 통한 평화 전략이 유효했다는 평가입니다. 사실 지난 과정을 돌아보면 미국이 지난 6월에 이란을 그 벙커버스터로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기도 했고요. 또 이스라엘이 그 하마스의 동맹, 특히 저항의 축이라고 불리는 그런 나라들, 세력들에 대한 그런 파상 공세를 묵인하거나 또 간접적으로 또 지원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막강한 힘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우려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가자 평화안 추진으로 이런 밀어붙이기식 또 힘의 외교에 대한 어떤 자신감, 효능감을 더욱 갖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나 또 그 동맹 현대화 문제 이런 걸 풀어나가는 과정 또 중국과의 관세 그런 무역 협상에서도 압박을 가속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미 간의 관세 협상에서 조금은 돌파구가 열리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미국의 어떤 그 입장이 일부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에이펙에 가서 그 시기 맞춰서 좀 이렇게 타결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네,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 어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외통위에서 좀 새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뭐냐면 3,500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한 후속 논의 과정에서 미국 측이 새로운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미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3,500달러를 전액을 현금으로 투자하라는 요구를 해왔고 우리 측은 한국 경제 여건상 불가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무제한 통화 스와프 등이 전제돼야 된다 이런 걸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그 미국 측이 제안한 새로운 내용이 어떤 건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마 우리 정부의 경제 상황의 어려움, 이번 대미 투자가 우리 정부에 갖는 그런 부담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지 않았을까, 그걸 바탕으로 어떤 수정안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 이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일 방미길에 오릅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 계기에 베선트 재무장관과 회담을 추진하는데 어떤 한미 관세
관세 협상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때문에 그 에이펙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이 약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양측이 어떤 타협점을 찾을지, 특히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협상안이 타결 지을지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미중 갈등 상황도 지금 주목되고 있는데 에이펙을 앞두고 미중 양국의 기싸움이 고조되면서 협상 불발 우려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일단 두 정상이 만날 거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일단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미국에 꺼내들었고 그러자 미국이 또 100% 추가 관세로 위협하면서 양측 간의 긴장이 매우 높아졌고요. 에이펙 계기의 정상회담 불발 가능성까지 나왔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죠. 그런데 이어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말에 한국에 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거라 이렇게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1일 전에는 대중국 관세가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곧 협상 결과에 따라 그런 대응이 달라질 것을 예고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히토류에 대한 그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요. 또 사실 중국이 그 미국산 대두의 수입을 사실상 전면 중단한 상태라서 자국에 미치는 어떤 압박감, 영향도 큰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미중 정상이 예정대로 경주 에이펙 계기에 6년 만에 다시 만나서 대타협을 도모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양국의 협상은 세계 경제 안보에도 영향이 큰 만큼 에이펙 무대가 더 큰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다만 한 가지 짚고 싶은 것,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방한 일정이 좀 축소가 되고 또 31일 개막하는 에이펙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거란 그런 전망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때문에 미국이 자칫 그 미중 정상회담에만 주력하고 한미 정상회담과 또 에이펙 본회의의 좀 분위기를 좀 흐리고 김을 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우리 당국이 마지막까지 좀 대응을 하고 조율을 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국제 이슈도 외교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